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정석화 요정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해킹입니다. 이 해킹은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인터넷 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피의자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 해킹 피해를 입어서 개인정보나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해킹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해킹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해킹의 대상이 PC였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키보드 앞에서 마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는 PC였는데 이게 2009년도 이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1, 2년 전에 이 스마트폰 관련된 범죄가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전 최근에는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가 어떻게 해킹의 대상이 되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들조차도 PC나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oT, 사물 인터넷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들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서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세탁기나 냉장고, 자동차 이런 전자기기들도 다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해킹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때로는 피의자로서, 때로는 피해자로서. 올해 1년 동안에 아직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순까지의 제가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해킹을 포함해서 사이버 범죄에 연루가 됐던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명꼴 정도로 피의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형들은 우리 어린 피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당연히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까지 올라가면서 피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 사이버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 한번 봤습니다. 가장 큰 범죄는 명예훼손이에요.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란물입니다. 시기상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때로는 이런 음란한 어떤 영상물에 노출됨으로써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해킹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70명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5일에 한 번꼴은 해킹과 관련된 어린 청소년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른 영역들은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해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그러면 이제 해커란 말하고 같이 이제 통용해서 보통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크래킹, 악성 코드, 디도스, 웜 바이러스, APT, 피싱, 파밍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해커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크래커,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그레이 해커,
그다음에 정보보호 전문가, 그 스크립트 키드라고 이런 표현들을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잘 아는 용어들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A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아파트먼트의 약자가 아닙니다. 혼이들 아파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고도의 해킹 기술로서 자기가 어떤 해킹의 대상이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정보 수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킹을 하는 이런 고도의 해킹 수법을 APT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도스라는 이런 용어는 일반화가 됐죠. 전화로 얘기하면 어떤 한 대상자한테 여러 명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상자한테 정말 진정으로 통화를 해야 될 사람은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 중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옮겨온 게 바로 디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범죄가 너무 만연해져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아주 손쉽게 디도스라고 하는 IT 전문 용어도 손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뒷장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맨 끝에 있는 스크립트 키드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해킹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해킹 도구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쉽게 해킹을 하는 학생들, 이론적 지식적 배경은 없습니다. 이런 초보 해커를 보통 스크립트 키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해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좌측은 블랙 해커 또는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레이 해커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는 화이트 해커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랙 해커, 크래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격하는 해킹 의도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동의는 당연히 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낸다든지 시스템을 다 삭제하고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나쁜 행위들, 목적도 나쁘고 방법도 나쁜 이런 것들인데 보통 크래커, 블랙 해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많이 먹으면 살찌죠?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와 닮은 사람인 소지섭 씨 그리고 그 옆에 이현희 씨가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를 수사한 전문 수사관으로 유령에서 출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보 보호를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그 흔히들 뭐 아주 착한 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국가나 아니 사회 보안을 위해서 힘쓰시고 있는 분들을 정보보호 전문가 또는 화이트 해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중간에는 저 그레이 해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샘플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요. 저거는 목적이나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나쁜 겁니다. 설명은 통상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기밀 같은 걸 빼내가지고 공무원들의 뭐 비리를 뭐 전 세계에 이제 알린다든지 아니면 음란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가 나쁘니까 거기를 해킹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그 취약점을 알아낸 다음에 아, 당신네 회사에 이런 취약점이 있어요. 이 부분 보안 패치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방법상에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이 그레이 해커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가 아닌 이상은 그레이 해커나 크래커는 분명한 범죄 행위를 하는 이제 해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킹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스템을 침입하는 행위, 그다음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한 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시스템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킹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망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스템 침입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상 문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을 도용해서 로그인하는 행위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코드 유포. 악성코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법률상에는 정보통신망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이 악성코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디도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통신망에 막대한 데이터를 보내서 정보통신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은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처리 보관된 전송되는 타인의 어떤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던 정보통신망은 더 보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나 아니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킹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범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력죄, 절도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폭력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해킹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부터 1년 이하의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손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사람을 때린 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쳐서 피해를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큰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인들이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해킹을 당하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PC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해킹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유기가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PC가 해킹당하게 되면 보통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개인정보가 많이 나가게 되고요.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은 안전결제 안심클릭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카드 정보 이런 정보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모니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오히려 PC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개인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 그리고 내가 지금 주고받는 문자, 카톡, SMS 포함해서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을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금융정보도 역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PC가 없어도 휴대폰에서 이체나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유기가 해킹당하면 공유기의 정보를 수정을 해서
파밍이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에 악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PC 해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C 해킹이란 말은 악성 코드 감염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PC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감염을 막으면 됩니다. 보통 보안의 생활화, 사이버 에티켓, 그다음에 백신을 깔고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PC, 내 스마트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악성 코드를 막는 것입니다. 그 악성 코드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이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이트로부터 받는 이런 프로그램, 안정성을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해커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노리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다운로드 받을 만한 파일명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액티브엑스. 요즘은 액티브엑스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액티브엑스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근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클릭하시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이 액티브엑스도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이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오는 메일은요. 메일 내용은 혹시 읽어볼 수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첨부 파일은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되면 아는 사람한테 이 메일을 왜 보냈는지, 이 첨부 파일이 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커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로 위장을 해서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커의 이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첨부 파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PC를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좀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라고 안 그러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악성 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악성 앱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이폰 계열은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폰 계열의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안드로이드 폰에 설정에 가시면 보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하위 메뉴에 알 수 없는 출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잘 알려진, 믿을 수 있을 만한 마켓 또는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해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 데서나 다운을 받겠다는 취지고요. 여기 설정을 해제하시게 되면 아주 안전한 곳에서만 다운로드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인데요. 돌문자, 아니면 결혼 초대 문자, 아니면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문자나 스팸을 보내서 이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당할 것 같은데 한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최근에 변호사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저 악성 앱에 감염이 돼서 그 변호사님의 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들이 자기 지인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받은 문자 지워달라고. 예. 이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발표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정보보호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 화이트해커라는 직업이 10년 후 가장 각광받을 미래 직업군에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단 한 명이라도 화이트해커나 정보보호 전문가로서의 꿈을 갖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 영상문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단 한 명의 해킹 피의자, 그리고 해킹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 제 20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